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이어 징계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쯤에 열리는데 검찰총장이 해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주장하는 혐의 내용이 모두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시기는 다음 주쯤으로 예상됩니다.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의 6가지 혐의를 다룹니다.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의 위원장은 추 장관입니다. 법무부 차관도 참여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과 변호사 1명, 법학교수 2명 등 5명도 위원입니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심의에선 빠지고 6명이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JTBC 취재 결과 외부위원 3명은 추 장관과 현 정부 전임 장관들이 추천을 받아 지명한 인사들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시기든 추 장관의 뜻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징계위에 나오지 않은 채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여당은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윤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감봉 이상의 징계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집행합니다. 징계위에서 해임을 의결하면 대통령의 결정을 거쳐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둘러싸고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건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 대검찰청이 작성한 문건에 수집해서는 안 되는 판사들의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윤 총장이 관여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법무부는 추가로 감찰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공개된 정보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해 판사를 사찰한 사실이 더 없는지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근거 중 하나로 주요 재판부에 대한 사찰 의혹을 제기했는데 사찰이 더 있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문제 삼는 건 2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관련 보고서입니다. 주요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내린 주요 정치 사건의 판결 내용과 진보 성향인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보고서에 세평과 무리야기법관, 다시 말해 사법농단 사건 때 문제가 된 법관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규정상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이라며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법원행정처가 나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달라며 필요하면 윤석열 총장을 고발도 해달라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기사나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했고 판사 성향은 공판검사에게 물어 작성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판사가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알려져 이것을 참고로 적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추가로 입장을 내고 문건에는 언론에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과거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던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대검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추가로 낸 입장이 있습니까? 별도로 낸 입장이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측의 설명도 어제와 달리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대검 차원에서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어제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언제쯤 하는 겁니까?
네, 임박했습니다. 윤 총장은 자택에서 머물면서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큽니다. 크게 두 가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는 겁니다. 또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즉 직무집행정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과 신청권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밤중에 전자소송을 내면 그 여부는 내일 오전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집단 행동이 나왔습니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연구관 30여 명이 전원회의를 열고 성명을 냈습니다.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평검사들인데요. 추 장관의 처분이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처분을 다시 생각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선청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검사들도 위법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검찰 내부 게시망에 올렸습니다. 네. 검찰총장 직무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럼? 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조 차장검사는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추스르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 차장검사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추미애 장관 밑에서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정기 인사 때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해서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왔습니다. 네, 신아람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김소연 기자, 오늘도 청와대 입장은 안 나왔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자칫 대통령의 한마디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추 장관의 직무 배제에 대해서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청와대가 설명하는 침묵의 이유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보고를 받고 특별한 언급을 안 한 것 자체가 사실상 승인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분석 가능합니다. 추 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법이 정한 권한을 써서 문 대통령이 멈추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의 메시지를 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추 장관이 보고한 징계 사유 6가지 중에 이른바 법관 사찰 의혹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한 관계자는 그게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윤 총장이 옷을 벗어야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달했었다고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징계를 사실상 승인한 거라면 윤 총장의 주장과 지금 청와대의 입장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 법관 사찰 의혹이 새롭게 등장한 게 청와대의 기류를 바꾼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한 뒤로 이 청와대 기류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던 걸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윤 총장이 연일 추 장관과 갈등을 빚는 모습 자체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입니다. 또 월성 1호기와 관련해서 야당의 고발 직후에 검찰이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일련의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청와대 내에서 갈수록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소현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을 막겠다며 추 장관을 견제하는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킬 정도면 차라리 해임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것이 과연 어떠한 역할인가 하는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나라의 꼴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조폭들이 마치 백주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데는 추미애 장관을 조사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추 장관을 직접 견제하는 법도 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진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면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또 정치인의 경우 법무장관 재직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열어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개의를 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지금 전언이 있거든요. 출석을 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을 방문해 법무부 감찰이 정당했는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네, 검사징계법에 있습니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집행 정지도 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관이 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할 만한 비위 혐의가 확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총장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윤 총장을 둘러싸고 어떤 논란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이 정치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선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일방적으로 감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추 장관과 다른 의견들도 나오고 있죠? 네, 직무 정지 논란이 일었던 다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정진웅 차장검사가 감찰을 받은 뒤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 내에서 재판을 받는 검사에게 어떻게 수사 업무를 맡기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논란 속에서 승진했습니다. 윤 총장의 경우 감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만 봐도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도 아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사를 다 해봤더니 문제가 밝혀졌다. 그러면 직무 정지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절차와 규정을 놓고 감찰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대검이 충돌해 왔잖아요. 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이후에 윤 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2차례 발동했습니다. 또 5차례 감찰이나 진상조사도 지시를 했습니다. 검사 술접대 의혹과 야당 인사의 로비 의혹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언론 사주를 왜 만났는지,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끝냈는지 등입니다. 지난주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대검에 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법무부는 원칙에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 조율을 했고 서류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대검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처벌이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냐고 반발했습니다. 네. 핵심은 증거일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근거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죠? 네, 법무부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의 경우엔 문건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당장 다음 주쯤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관련 근거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지혜 기자였습니다.